자, 지금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온라인 출석 수업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손정혜 교수라고 합니다. 이미 제 얼굴은 이제 많이 낯이 익으시죠? 올해 사실 여러분을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면 이렇게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만나다 보면 여러 번 만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얼굴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 갑갑함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온라인 출석 수업을 통해서인데요. 이제 여러분만 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무척 기대하고 또 설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저한테 실제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마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온라인 출석 수업은 오프라인 출석 수업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거든요. 여러분께서 직접 이 위험한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시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앉아서 또 마스크 속에서 막 또 발음 연습하고 또 뭐 대답하고 이러느라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소독하고 체온 재고 이런 과정이 없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도 물론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출석 수업으로 됐던 과목들을 거의 대부분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두 과목 정도 우리 학과에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예정됐던 과목 중에서 두 개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조금은 생소하지만 온라인 출석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정보를 갖고 계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출석 수업을 즐겁게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학교에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했지만 또 여러분이 매뉴얼로 보면 또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학과에서 특별히 우리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위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 듣고 나시면 끝까지 다 보고 나시면 온라인 출석 수업에 대한 걱정 아니면 불안감 이런 게 많이 해소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음에는 우리 학과 조교 선생님께서 온라인 출석 수업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 시험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보다 궁금하실 테니까요. 온라인 수업 듣는 방법, 노하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조교. 안녕하세요. 중어중문학과 강영조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출석 수업을 위한 화상 강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학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 2학기 수업 자체가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전환된 온라인 출석 수업이고요. 하나는 이제 출석 대체 과제물, 그 다음에 중간 과제물 형태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제물 내용에 대한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출석 대체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까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과 출석 대체 과제물은 제출 기간이 상이하니 그 또한 공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 준비하기. 이제 온라인 화상 강의를 들으셔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떤 기자재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PC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노트북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스마트 기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활용하시는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요. 태블릿 PC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가장 권장드리는 건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의 경우에는 웹캠이나 마이크, 스피커 같은 것들이 다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치 않아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어플 설치가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 이어폰 정도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또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이라서요.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집에 데스크탑 PC만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웹캠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나 혹은 마이크 또는 스피커를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헤드셋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석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 수업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업 장소는 소음이 없이 조용한 공간을 선택하셔야 하고 PC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에는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종료해 주셔야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사용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하고요. 회원가입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수업이 3시간 정도 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잡히는 공간에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업 장소가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을 선택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중에 만약에 강의에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소음이 그대로 주변 분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동 중이 아닐 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실 입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나의 정보에서 나의 학습 종합 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창이 구축이 되어 있으실 거고 그 중에 출석 수업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출석 수업 일정이 다가오면 화상 강의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로 생성이 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화상 강의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줌으로 연동돼서 화상 강의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유의사항 접속이 끊겼을 경우 네. 다시 추가로 하나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수업 중에 접속이 끊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접속자 수가 갑자기 몰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접속이 끊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나의 정보로 들어가셔서 나의 학습 종합 정보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출석 수업 부분에서 화상 강의 접속하는 이 방법을 다시 반복해서 강의실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화상 강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줌 프로그램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런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시스템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줌 미팅 열기를 클릭합니다. 라는 것이 보이는 요 페이지가 형성이 되실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줌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점 3개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열기라고 요 부분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스톨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실 때 반드시 본인의 성함하고 학번 들어갈 수 있게 기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출석하신 분이 누군지 확인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회의 참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수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름 입력하실 때 반드시 성함, 학번 들어갈 수 있게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 참가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하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강의에 들어가셨을 때 본인 얼굴이 화면에 이제 나오는 그런 상태로 수업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하는 것과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하는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교과목마다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대학을 통해서 그 출석 수업 교과목별로 이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웹캠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 이용하시는 학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름 입력하는 화면이 뜨실 건데요. 기존에 줌을 이용하셨던 이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하셨던 그 등록하셨던 이름이 뜨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그 다음에 학번, 요 순서대로 이름을 변경해서 다시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참가자 리스트에 있는 정보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바꾸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름, 학번 순으로 이름을 변경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석 수업을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상 강의 화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줌을 이용해서 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창인데요. 여기 느낌표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회의의 세부 내용, 뭐 교과목명이라든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 음소거 버튼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음소거를 설정하거나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음 차단을 위해서 음소거 상태로 두셨다가 발언을 하실 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위로 화살표 표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이크랑 스피커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가 여러 개일 경우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하실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디오 기능을 통해서 비디오를 뭐 시작하고 끄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뭐 웹캠을 사용하실지 아니면 내장되어 있는 PC에 내장되어 있는 뭐 웹캠이 있는 경우, 노트북의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웹캠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실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 강의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교수님 요청에 따라 화면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팅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경우 채팅을 해서 전달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대략 이런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화면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데스크탑의 경우의 예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창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 부분에 음소거, 해제, 설정 기능을 통해서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으시고 비디오 시작 요 부분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나오게끔 아니면 화면이 보이지 않게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화면이 보이게끔 혹은 보이지 않게끔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참가자 리스트가 뜹니다. 여러 학우님이 참가하시게 되면 여기 뭐 학우님 여러분이 뭐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채팅 기능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모두 그 강의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께 이 텍스트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강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반응을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 이모티콘 중에서 학우님 그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요 끝에 있는 종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대로 이 수업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진행 중에는 종료 버튼은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바일 화면의 경우인데요. 여기도 하단에 보시면 조금 전에 데스크탑하고 비슷한 기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반응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실 건데요.
여기 점 3개 되어 있는 더보기 부분에 보시면 한번 클릭해 보시면 채팅이라든지 반응 이런 기능들은 네, 여기 더보기 기능 클릭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진행하셨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가끔 이제 비디오를 구동하셨을 때, 그러니까 셀카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방향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반대쪽 배경화면만 계속 플레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가는 모양의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화면 전환을 해주시면 본인 얼굴이 잘 나오는 화면으로 전환되니까 기능 꼭 살펴보셨다가 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출석 수업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그 교수자분이 수업 시간 중에 과제물 제출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과제물 제출하실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 페이지는 그 로그인 하셨을 때 정보마당 들어가셔서 수업 시험 요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루트가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저희는 출석 수업이니까 온라인 출석 수업 결과물 제출 이 부분에서 제출하실 수 있고요. 네, 들어가시게 되면 출석 수업을 하시고 결과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생성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이런 화면이 생성이 되는데요. 네, 루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맞춤형 정보 들어가신 다음에 학사 정보란에서 수업 시험 들어가신 다음에 온라인 출석 수업 결과물 제출 페이지에 과제물 제출해서 등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석 수업을 당장 들어가서 처음 이제 출석 수업 당일에 들어가서 해보자니 좀 마음이 불안하시다 하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중어중문학과에서 사전에 수업 전에 미리 온라인 출석 수업에 대한 맛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차시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일정은 뒤에 설명드리겠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중어중문학과 홈페이지의 화면입니다. 중어중문학과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팝업 공지로 2020년도 2학기 온라인 출석 수업 사전 테스트 안내라는 공지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 신청 안내, 그 다음에 참여 방법 이렇게 해서 2가지 공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각각의 공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선착순 회차별로 1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네,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의 개요는 출석 수업 시행 앞두고 재학생들께서 온라인 출석 수업에 필요한 줌 프로그램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네,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다음에 본부 교수님들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본부 교수님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차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회차가 8차라고 해서 나는 1차 시부터 8차 시까지 전부 다 참여할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각 출석 수업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표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본인 소속하는 회차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참여 가능한 인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착순 100분이시고요. 신청 마감되면 신청 폼이 닫히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임하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웹캠이나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장비를 반드시 구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 중문과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 교수님 설명 잘 들으셨죠? 자, 제가 오늘 실제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잠깐만 저를 잘 바꾸겠습니다. 우리 학생회 전국의 지역에 학생회가 있는데요. 거기 학생 회장님들과 함께 줌 수업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전체 전국 학생 회장님도 연결돼 계시고요. 경기 지역 회장님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수업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휴대폰에, 휴대폰은 아니에요. 휴대폰은 화면이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참가자를 보려면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바로 이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참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가자라고 되어 있는, 다시 올릴게요. 참가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옆에 이렇게 참가자들이 쭉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에 아무 표시가 없고요.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이크에 X자 표시가 되어 있죠. 내 이름 옆에 왜 마이크가 X자가 되어 있지? 하면 이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만약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처럼 마이크에 아무 X줄이 없으면, 이렇게 가로줄이 없으면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X 표시가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클릭하시면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우님들 들어오시면 지금 다 손으로 오케이 하고 계시죠? 이건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교수님들께서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입장하실 때 기본적으로 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의 소리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입장하실 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한 곳이 아닌 곳에서 혹시 접속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한 분의 마이크에서 그렇게 굉장한 잡음이 나게 되면 전체 수업을 듣는 여러분 모두 굉장히 시끄럽게 돼요. 그래서 수업의 기본 설정에는 모두의 음이 마이크가 다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자,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제 소리 잘 들리시면 손으로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분들도 지금 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케이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렇게 다 오케이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수님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시다가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트 모양을 그리신다든지 오케이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채팅창을 열었을 때 이렇게 채팅창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수업 중에 만약에 교수님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채팅 있었죠? 채팅. 네. 여기를 누르면 채팅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럴 때 여기다가 이렇게 받는 사람이 모두한테 다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또 이렇게 눌러보시면 교수님 이름이 뜰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만 누르면 교수님한테로 1대1로 채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건 손들기 모습인데요. 네, 손들기는 어디에 가서 보실 수가 있냐면 더보기 이쪽에, 여기서는 지금 이름 옆에 보시면 본인 이름 옆에 눌러보시면 여기다 누르게 보면 이름 바꾸기도 있고 음소거도 있고 그 다음에 더보기가 있어요. 이쪽에. 그쪽에 누르시면 이렇게 손들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설명 안 드렸죠? 네.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질문 중에 출석 수업으로 온라인 출석 수업한 것 다시 보기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튜터님들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 하신 부분은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그 실시간으로만 제공되는 거고요. 다시 보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기에는 나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우님들의 얼굴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비롯한 교수님조차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캡처를 하셔도 안 되고, 그것을 만약에 화면을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거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다시 봐야지, 이런 행위가 모두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도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온라인 수업할 때 다른 사람 비하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예절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다
지선이니까요. 네, 그 다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이,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앱 설치를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이거 설명 듣기 전에 올리신 질문 같기는 한데,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그 나의 포털에서 나의 정보로 들어가서 수업에 관련 그것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내 컴퓨터에 미리 줌이 깔려 있지 않아도 그걸 눌렀을 때 이 컴퓨터에는 줌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네. 그러면 자동으로 줌 프로그램부터 다운을 받게 되고요. 컴퓨터가 그때 아까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 이름 등록하는 것까지 가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 미리 깔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줌 프로그램 깔지 않고 출석 수업 하기 전에 15분 전에 가서 눌러도 그때부터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앱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닌데 미리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 근데 미리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셋 없이 마이크 되는 이어폰도 되나요? 당연히 그렇죠. 네, 마이크하고 이어폰은 어떤 식으로 각각 분리해서 해도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크 따로 이어폰 따로 해도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편리하게는 여러분 휴대폰 사시면 이런 거 다 스마트폰 사시면 이거 다 받으시죠? 여기에 이어폰 이게 있는 거고 여기에 마이크도 딸려 있으니까 마이크 따로 사실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로 이용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까 우리 조 교수님도 설명을 했는데 제일 권장되는 것은 노트북. 노트북에는 보통 다 카메라가 있으면 여러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노트북에는 다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도 내장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활용하기 가장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태블릿 PC도 편하죠. 태블릿 PC도 사이즈가 큰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장비를 갖추실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왜냐하면 카메라 찍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있고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들으면 안 되나요? 휴대폰 들으셔도 되죠. 근데 좀 불편하겠죠. 화면이 작으니까. 거기에 교수님이 PPT 띄워주시고 뭐 강의 자료 써주시고 하는 게 좀 보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하게 지금 웹캠을 파는 데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못 구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쏙 포기하지 마시고 아쉬운 대로 휴대폰으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중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전에 입장이 가능하나요? 그러는데 15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갔을 때 교수님께서는 보통 한 30분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계실 수도 있고 교수님이 시간 맞춰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실수로 뭘 눌러서 나가졌다. 그럼 다시 아까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포털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내 이름 옆에 학번도 뜨고 그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두 가지 기기를 이용해서 두 명의 두 번 이렇게 내 이름 두 번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출석 체크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접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출석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더라도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얼른 들어오셔야지 그 방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튕겨 나가거나 뭐 배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가거나 하면 아까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누르시면 아주 손쉽게 다시 접속이 되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로 하다가 PC로 들어올 수 있나요? 모바일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거 아웃하고 PC로 다시 그 자기 포털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테스트도 궁금한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수업 시간 하기 전에 자기 그 방에 그 탭이 설치가 됐을 때 그것을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거를 수업 시간 15분 전부터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과에서 URL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URL을 누르셨을 때도 학교에서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컴퓨터에 줌이 깔려 있으면 그걸 통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줌이 깔려 있지 않으면 URL을 누르면 그것 역시 줌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자동으로 안내가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에 미리 앱 다운 받았는데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출석 수업 통해서 누르시면 그냥 자동으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또 원래 오프라인 시험이 신청 일자에 온라인으로 시행합니까? 시험이요.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출석 수업 시간.
네. 시간은 대부분 다 원래 오프라인이 예정되었던 시간에 그대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간혹 강사님을 뭐 그때 배정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간혹 조정되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내 오프라인 출석 수업 일정 내가 그렇게 확인했는데 라고 하는 경우 한 번만 더 시간 확인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거의 90% 이상은 같은 시간대에 배정이 되니까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줌 수업 일정이 나왔나요? 줌 수업이 똑같이 오프라인 예정되었던 시간에 거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줌 수업도 기존 지역대학 수업 일정과 같나요? 네,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좀 자신이 생기시나요?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출석 수업 온라인 출석 수업도 3시간인 건 아시죠, 여러분? 과목당 3시간씩 들으시게 되고요. 보통은 그 출석 수업 시험은 원래는 그보다 뭐 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때 다 같이 또 모여서 시험을 보는 오프라인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요. 온라인은 전적으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께서 어떤 형식과 어떤 날짜와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수업한 날짜로부터 일주일 안에 평가를 끝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주시더라도 3일 안에 제출해라 혹은 5일 안에 제출해라 뭐 이런 정도의 말미밖에 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교수님과 약속한 그 기간 안에 여러분이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올리는 업로드하는 그 란이 있었죠. 거기다가 과제물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메일을 이용한다거나 별도로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미 여러분 포털 안에 그 과제물 제출할 수 있는 란이 예전에 우리 여러분 1학기 때 과제물 제출 다 해보셨죠?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중간 과제물 날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석 수업 안 들으시는 분들이 출석 수업 대체로 내야 되는 과제물이에요. 그것도 날짜가 다릅니다. 출석 수업 들으신 분들하고 안 듣고 대체 과제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출석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수님이 언제 내라고 하는지 보통은 출석 수업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한 점이 없을까요? 쉬는 시간 있나요? 그렇죠. 쉬는 시간 있고요.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릴 겁니다.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보는 사람들도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50분 하고 10분 쉬시고 또 50분 하고 10분 쉬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쉴 시간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과목에 따라서 충분히 드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휴식 시간에도 줌은 계속 접속해 있는 상태일까요? 라고 문의 그렇죠. 주시는데요. 휴식 시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휴식 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있는 모습 안 보이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비디오 사용 중지. 네, 잠깐 해놓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교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켜세요 하면 그때 다시 비디오 사용 켜놓으시면 돼요. 음소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소거 비디오 사용 중지 해놓은 상태로 10분 동안 쉬시고 다시 들어오면 얼른 그거 2개를 다시 눌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비디오 사용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수업,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어요. 비디오를 켜고 참여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그게 기본 설정이고요. 아마 그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디오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3시간 다 들어야 되나요? 3시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3시간은 다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석 수업을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것도 과제물로 평가할 것 같으면 난 그냥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예전에 오프라인 출석 수업도 그때는 보통 시험 그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 아마 공지를 봐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오프라인 출석 수업을 못 들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었죠?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봤죠. 정해진 날짜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는 과목은 없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려면 또 우리가 모여야 되잖아요. 학교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없앴고 출석 수업을 내가 못 듣겠다 그러면 뭘로 신청하셔야 될까요?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신청해서 과제물을 작성해서 내셔야 되는데 제 과목을 예로 들면 중국어 2도 출석 수업도 하고 출석 수업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체 과제물도 제가 따로 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은 훨씬 양이 아마 많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를 그만큼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제물은 훨씬 더 양이 많아지실 거고요. 출석 수업에서 제가 과제물을 내더라도 아무리 그리고 출석 수업 진행하신 교수님께서 과제물을 또 내시더라도 그거보다는 대체 과제물보다는 아마 분량도 적고 조금 더 여러분이 수업을 활용해서 했던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아마 조금 더 가볍게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우리 중문과 여러분 전부 다 굉장히 점수 잘 받으셨죠. 네, 기말 과제물 하느라 굉장히 애쓰시기도 하셨겠지만 점수도 아마 굉장히 좀 약간 후하게 받으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과제물이 또 점수 훨씬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도전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추석 수업도 들으시고 거기서 또 많은 연습도 하실 거예요. 중국어 같으면 연습도 많이 하실 거고 다른 이론 과목 같으면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한 얘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이번에 한번 도전이란 말도 사실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한 그런 부분이니까 해보시기 전에 겁먹지 마시고 다 같이 힘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네. 출석 수업을 몇 명이나 듣는지, 네. 그런 것들도 궁금하시죠? 원래 출석 수업 출석부에는 한 40명 정도로 반편성을 저희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출석부에 한 70명, 80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부에 한 3, 40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편안하게 접속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나요? 네, 온라인 출석 수업 몇 시부터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를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네, 요거는 중간평가 유형으로 요게 출석 수업 진행되면서 그 과목당 한 번 3시간 하시는 거를 맞습니다. 아까 안내드렸을 때 놓치신 분이신 네네. 거고요. 과목당 3시간씩 하게 되고 1회 네, 하게 되고 보통 한 학년은 같은 하루에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루를 쭉 비워 놓으시고 온라인 수업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궁금한 점은 좀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여러분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동영상 다시 보게 하세요. 이것은 지금 오늘 들려드린 이 설명에는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다시 보게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다 보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학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물러나도 될까요? 네. 네. 자, 여러분 이번 학기에 또 여러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여러분 만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거든요. 여러분 꼭 미리 잘 챙겨보시고 준비 잘 하셨다가 네, 그리고 꼭 온라인 수업에서 네,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